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난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 소추 인용과 기각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신예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25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측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할 뿐더러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침탈한 정도가 중대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당시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정 운영이 마비돼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에 비춰봤을 때 3월 중순쯤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면 혹은 직무복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헌법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재와 줄탄핵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와 거리가 멀었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에 따라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무위원 모두 만류했다고 기억한다며 국무회의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고령 1호도 주요 쟁점입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에서 입법 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고령의 실체는 비상계엄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애초부터 반나절이면 해제되도록 계획한 평화적 계엄이므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연히 포고령의 실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부분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으로 상징적인 계엄이니만큼 굳이 수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에 실패하자 뒤늦게 생각해낸 핑계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계엄의 실제 목적은 장기 집권이라며 그 증거로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들었습니다. 국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평화적 경고성 계엄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와 위헌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회 측은 실제로 군 병력이 투입됐고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으며 이마저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도 엇갈렸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을 끌어내라가 아닌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증인이 특전사 곽정근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같은 의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로부터 촉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증인으로 2번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 당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것. 여 전 사령관 또한 명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으나 명단 자체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남긴 의도와 보좌관에게 2번에 걸쳐 정서를 시킨 점,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와 시간을 두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공격한 겁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당 명단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과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또한 잡아들이라는 말은 간첩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홍 전 차장의 증언은 탄핵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해당 의혹을 검증하고 부실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지금 남은 것은 헌재의 결정뿐.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피의자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한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까지 앞으로 약 일주일. 이번 선고로 수개월째 지속되는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혜림입니다.